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가 25년 이래 가장 빠른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경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에만 경제를 8% 성장시켜 공식 목표보다 높은 기록률을 보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신흥 경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베트남이 보여준 여러 행태들을 보면 엮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히나 강력한 국내 소비와 수출 성장세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면서 더욱더 밀접한 협력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992년 수교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교류 확대를 통해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164배 늘었고 내년엔 200배인 100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또 한국의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3위 교역국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교역국이자 최대 해외 직접 투자국이 됐습니다. 수교를 맺은 지 30년 만에 베트남이 한국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342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 노동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베트남은 한국의 새로운 기술들을 이전받고 부품 산업들을 발전시켜 윈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높이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국과 베트남은 이런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베트남 내 고속철, 메트로 등 대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있었던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면서 베트남 내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 금융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발한 협력과 교류 속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어마어마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아닌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베트남 내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지금과 같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한 건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노력 덕택이 큽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995년 베트남 호찌민에 첫 진출한 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베트남 내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키워왔는데요. 그 결과 삼성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지난 2020년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를 기록하며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재작년엔 베트남 내 감염병 재확산과 봉쇄령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호실적으로 올려 역시 삼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베트남 삼성 연구개발센터를 준공하면서 이건희 선대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2대에 걸친 베트남 진출 노력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30년 넘게 베트남에 공을 들이면서 베트남 내 삼성의 위상은 다른 기업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베트남 내 삼성의 영향력 때문에 삼성이 민간 외교관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그동안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덕분에 베트남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상상 이상인데요. 얼마 전 삼성이 하노이에 지은 대규모 연구개발센터 역시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에 맞춰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삼성의 위상을 또 한 번 더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에는 이재용 회장이 참석해 신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응우엔 수원 푹 주석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베트남 R&D 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연구소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구개발 인력 2,200여 명이 상주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 삼성은 모바일 기기용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인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무선 통신 보안 분야에 특화해 베트남 연구개발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삼성의 글로벌 전략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베트남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삼성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또 한 번 비즈니스 초격차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베트남에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5년 베트남의 첫 선을 보인 초코파이가 24년 만에 한국 매출을 넘어 베트남에서 국민 파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온의 대표 제품 초코파이는 작년에 베트남에서 단일 품목으로만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팔린 초코파이 개수만 무려 6억 개로 심지어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이 팔려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온은 초코파이와 생감자 스낵 부분 1위에 올라선 오스타, 즉 포카칩을 앞세워 연매출 4천억 원을 돌파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05년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오리온은 2016년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한 뒤 재작년엔 3천억 원을, 작년엔 4천억 원을 넘어서며 베트남 먹거리 시장을 빠르게 점령 중입니다. 오스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생감자 스낵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해당 분야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신제품 오스타징, 스윈 갈릭 슈림프 등이 더해지며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특히나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제사상까지 오르며 국민 간식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데요. 실제로 베트남에선 초콜릿 제품이 인기를 끈 것은 초코파이 등장 전과 후로 구분될 정도라고 합니다. 연중 내내 무더운 베트남에서 유통과정 변질이 많은 초콜릿 제품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초코파이가 출시되자마자 이런 흐름이 뒤바뀐 것입니다. 오리온에 따르면 베트남 초코파이는 고온의 기후에서도 품질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온도로 2단계 숙성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섭씨 30도가 넘는 실온에 제품이 진열돼도 초콜릿이 포장지에 붙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식 정 마케팅은 베트남에서도 통했는데 베트남엔 한국식 정과 유사한 띵값 문화가 있어 이를 마케팅으로도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코파이는 베트남 명절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로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조상을 기리기 위한 제단에 올라갈 정도로 막대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이렇듯 베트남 현지인에게 정으로 다가간 초코파이는 베트남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초코파이의 작년 글로벌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초코파이 제품 낱개 기준으로 34억 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놀라운 건 초코파이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 5바퀴를 훌쩍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 10명 중 3명은 K-팝,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 식당과 펍에서는 자주 K-팝이 흘러나오고 해질 무렵 공원에서는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수십 명의 현지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늘 베트남의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데 베스트 10 중 많을 때는 7개, 적을 때도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베트남인들은 현지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편의점 GS25를 들리고 롯데리아,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외식을 하고 저녁엔 소주 진로를 마시면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태권도를 수련하려는 베트남 학생들이 몰리고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돌담길이 사진 명소로 각광받는 등 한국 문화는 이미 베트남에서 주류 문화가 됐는데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최근엔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 공부 열풍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요즘 베트남에선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뜨거워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신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기관은 50여 개로 크게 늘었고 일부 대학의 입학 점수는 최상위권일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역사 등 한국에 관한 것이라면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베트남인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억 명 인구의 평균 연령이 32.5세로 젊은 국가인 베트남에서 한류는 이미 현지 청년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이와 같이 베트남의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